안녕하세요, 김세벽입니다. 오늘은 레이어 제로와 에어드랍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레이어 제로는 크로스체인인데요. 크로스체인이 뭔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서로 다른 자산이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주소에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반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크로스체인입니다. 크로스체인은 브릿지라는 방식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비트코인 나라와 이더리움 나라는 서로 다른 멀티버스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서로 다른 멀티버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블록체인에서 쓰는 대화 방식이나 소통 방식이나 법도 다르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둘 다 자산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서 상호작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크로스체인인데, 크로스체인은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보내면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고 이더리움을 발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로스체인이 문제도 많고 해킹도 많이 당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레이어 제로는 그러면 기존의 어떤 크로스체인보다 뭐가 좋냐 이런 것도 몰라도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일단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어드랍을 받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기술적으로 좋니만이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술적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레이어 제로는 기존에 나왔던 크로스체인보다 더 장점이 많고 단점을 보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쟤네보다 이게 더 좋아. 또 다른 또 나와서 우리는 또 쟤네보다 또 이게 또 좋아. 그런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코인들이 나오고 기술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좋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이야기지 한 1년만 지나도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나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딱히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된다. 저는 과감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레이어 제로, 기존 크로스체인을 보완해서 나온 짱짱 좋은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블라블라 설명이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펀드라고 해가지고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투자사들을 보면 보이는 게 코인베이스 벤처스, 파르탄, 바이낸스 랩스, 멀티코인 캐피탈, 굉장히 유명한 VC들이 있죠. 유니스왑 랩스, A16Z, 얘네가 이제 그 안데르슨 호로비츠라는 VC인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세콰이어도 들어있고 페이팔 벤처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열광해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얼마를 받았냐 하니까 이제 뉴스 기사로는 1억 3,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크런치베이스라고 좀 더 정확한 유료 사이트에 가보면 143만 밀리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억 4,300만, 1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억 4,300만 달러의 모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4,3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 원 가량의 투자를 받았고, 이 프로젝트의 평가는 1조 2천억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시리즈 B인데 대부분 일단 시리즈 A에서 모금을 다 끝냈고요. 시리즈 A에서 기업 가치 1조를 평가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높게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보통 시리즈 A에서 많이 받아봐야 몇백억 정도 규모인데 시리즈 A에서 벌써 2천억 원에 가까운 모금을 했다라는 거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곧 여기에서 잘만 비벼보면 먹을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1년 지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 또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거를 막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이 프로젝트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내 전 재산을 여기다가 몰빵을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다 물려 계시잖아요. 이오스 이거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라고 나왔던 거였어요. 테라도 그렇고 테조스 옛날에 니어, 이런 파일코인 다 옛날에 쟁쟁하게 엄청난 혁신적인 프로젝트다 해서 나온 거 좀 다 그냥 빌빌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단기간 내에 나한테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집니다. 이 코인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팔지를 않아요. 지금 이렇게 얘네가 펀딩을 받았지만 이게 지금 아마 그 지분 투자를 받은 거지 토큰 그 사프트를 쓰고 받은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분 투자를 했든 뭘 했든 돈을 투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토콜, 이런 프로젝트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자체 토큰을 찍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더군다나 이제 투자사들도 거의 다 코인 쪽에서 활동하는 이런 코인 VC들이잖아요. 특히 바이낸스 랩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인을 발행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프로젝트에 조기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기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런 모집을 하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조기 참여를 하는 그런 공고도 없고 모집 뭐 이런 거 없어요. 다만 요즘에 이제 이 프로젝트의 좀 초기 사용자들에게 토큰을 에어드랍을 하고 일부 할당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노려보고 남들보다 먼저 이 레이어 제로를 사용을 하면 초기 참여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전에도 에토스도 그런 방식으로 에어드랍을 했고 DYDX도 그렇고 유니스왑도 그렇고 이 코인 쪽에서는 뭐 초기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은 무조건 참여를 해서 그런 에어드랍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에어드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얘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됩니다. 레이어 제로의 미디엄 블로그예요.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은 더 앱토스 브릿지 바이 레이어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앱토스 브릿지, 그러니까 레이어 제로가 만든 앱토스 브릿지를 써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번역을 해볼게요. 새로운 생태계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한데 레이어 제로 출시와 함께 앱토스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레이어 제로의 앱토스 브릿지를 소개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결국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비트럼, 옵티미즘, 아발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앱토스 생태계로 향하면 대부분 다른 생태계 어쩌고 뭐 새로운 체인, 뭐 새로운 버그 바운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그 바운티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알려줘라, 그러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레이어 제로가 만든 앱토스 브릿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써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앱토스 브릿지를 사용해 보면 됩니다. 앱토스 브릿지 링크는 제가 그 영상 본문에 달아 놓겠습니다. 들어가면 이게 첫 화면이고 Move freely between 앱토스 and the world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웅장하게 써놨지만 앱토스랑 다른 거랑 이렇게 연결해 줄게, 이런 내용이고, Go to Transfer를 누르면 이렇게 트랜스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앱토스는 앱토스 월렛이 따로 있고요. 제가 노션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준비물은 메타마스크 지갑, 그리고 앱토스 지갑. 저는 페트라라는 앱토스 월렛을 썼고요. 구글 확장 프로그램에서 검색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순서를 보면은 앱토스 브릿지에서 이더나 메딕 바넨체인으로 자산을 옮기면서 트랜잭션을 남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매틱이나 바이낸스 체인의 자산을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바이낸스에서 USDT를 매틱으로 출금을 합니다. USDT는 테더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폴리곤, 매틱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체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바이낸스 체인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제 매틱 체인으로 했습니다. 매틱 체인으로 해서 내 메타마스크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매틱 수수료도 소량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컨트랙트를 이제 사용하는 거라 그런지 수수료가 한 번 트랜잭션 할 때 0.6 매틱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수수료를 같이 매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USDT를 1000 테더 이상 을 제가 권장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옵티미즘인가에서 에어드랍 할 때 트랜잭션 기준 금액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하로 한 사람들은 적게 주거나 안 주거나 그랬던 것 같고, 1000 USDT 이상 한 사람들은 이제 적당하게 딱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토큰을.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타마스크가 끝났고, 바이낸스에서 앱토스 지갑으로 이제 그 앱토스 토큰, APT 토큰을 소량 전송합니다. 보니까 이거는 트랜잭션당 0.1 앱토스 돼 있는데 어차피 저렴하니까 넉넉하게 보내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갑 두 개가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 위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EVM이 이제 이더리움 머신이 가상 머신인데 어쨌든 이더리움 지갑을 연결했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매틱 쓸 거지만 매틱이 메타마스크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연결을 했고 에토스 지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퍼트라라는 에토스 지갑을 썼습니다. 두 개를 연결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갑 표시가 체크가 되고요. 지갑 주소가 나오고 토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네트워크가 안 바뀌는데 지갑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지갑에서 이거를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두시면 안 되고 매틱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노션도 올려놓을 건데 이 메타마스크에서 메인넷 바꾸는 법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이더리움이 아니고 폴리곤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그 테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테더 폴리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폴리곤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저는 테더를 했었는데 테더는 이미 트랜잭션을 다 태워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볼게요. USDC가 조금 있네요. 한 120불 정도 있는데 저는 이제 1000불 이상, $1000 이상 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태우려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량을 입력을 하시면 밑에 똑같이 수량이 입력이 되고 여기에서 트랜스퍼를 누르면 이게 전송이 됩니다. 이 메타마스크 폴리곤 지갑에서 에토스 지갑으로 USDC의 자산이 옮겨갑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제가 이제 브라우저로 캡처해가지고 안 뜨는데 이 그 지갑 승인 버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뜹니다.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메타마스크 한번 뜨고 에토스 월렛 한번 뜨고 이렇게 두 번 승인이 되고요. 그러면 전송이 시작되는데 메타마스크에서 에토스로 갈 때는 15분이면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이제 쓰려면 뭐 거래소에 넣어가지고 다시 테더를 찾아오려면 메타마스크에서 이렇게 전송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3일이 걸립니다. 에토스에서 메타마스크로 돌아오는 건 3일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갑을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뭐 3일 기다렸다 빼면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지갑들이 지금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갑을 다 개정을 하고 싶다, 여러 지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메타마스크나 에토스 지갑에서 지갑을 추가로 생성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테더가 돌아오는 게 3일이나 걸리니까 지갑당 $1000를 넣어서 막 10개, 20개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1000 기준을 포기하시고 $100라던가 뭐 소량이라도 보내서 여러 번 트랜잭션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은 $1000 이상 하셔도 되는데 뭐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 이하로 해서 지갑 여러 개로 쪼개셔서 하시면 됩니다. 지갑 생성을 여러 개를 이제 그 각 지갑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오는 지갑 구문 키랑 지갑 주소를 이제 구글 시트 같은데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매틱이나 뭐 에토스를 보내면은 수수료용으로 하나씩 다 깔아놔야 되잖아요. 각 지갑마다 깔아놨다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스왑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에어드랍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줄 가능성이 높고 받았을 경우에 지갑당 몇백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는 거니까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 뭐 자산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신다고 뭐 저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저는 공식 사이트와 공식 주소 다 알려드린 거니까 거기에서 직접 하시면 되고 이 지갑 관리, 키 관리 잘 하셔가지고 해킹 안 당하시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어드랍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 에어드랍 페이지를 일단 지금은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다 써놓을 건데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거, 메타마스크 뭐 사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 자료들, 정보들 다 넣어놓을 건데 나중에는 이거 비공개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돈을 받진 않을 건데 비용을 받진 않을 건데 제 앞으로 레퍼럴 코드 같은 거 가입해 주시면은 이거를 제가 다 회원제로 그냥 공개하는 걸로 한정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무료로 그냥 공개해 놓을 테니까 링크 보시고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